27사단 의무대입니다.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고 마침내 마주한 아들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심하게 맞았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으며 전신에는 타박상이 가득했습니다. 부대장은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훈련 중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한테만 말해보렴. 아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황 병장 아버지가 원스타래요. 원스타. 그 계급이 아들의 입을 막고 있던 것입니다. 나는 군 민원실에 전화했습니다.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처리가 되려면 1에서 2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스타? 그까짓 게 뭐라고? 아직도 군대에서 누군가를 짓밟는 권한이란 말인가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됐습니다. 내 눈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엄마였습니다. 지금부터 군대 내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에 군대 내 모든 비리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올바른 군대 또는 믿을 수 있는 군대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야 우리 손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힘을 모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혜정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입대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군대 간 아들을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녀도 매일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혜정 씨 댁 맞으십니까? 27사단 의무대입니다. 혜정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민준 이등병이 훈련 중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혜정은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멍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혜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하다가 이렇게 되니? 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갈비뼈 2대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온 혜정에게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윤민준 이등병 어머님이십니까? 저는 해당 부대 부대장 최중령입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훈련 중 사고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고가 아니라. 최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구보 훈련 중에 넘어져서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집니까? 최중령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혜정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최중령은 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정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대장이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혜정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거짓말하지 마.
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말하면 더 큰일 나. 무슨 큰일? 황 병장이 계속 때려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날 이유도 없이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고. 혜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병원을 나선 혜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부탁 하나 할게. 27사단에 황씨 성가진 병장 알아봐 줄 수 있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혜정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 결과 훈련 중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중령의 대답이었습니다. 사고요? 제 아들이 황 병장한테 맞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군대 일은 군대에서 처리합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알아봤어. 그 황 병장 아버지가 황동철 준장이래. 원스타야. 군단 쪽 실세라고 하더라. 원스타. 혜정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별 하나를 단 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부대장 최중령, 황준장 라인이래. 그래서 덮으려는 것 같아. 혜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대는 원스타였습니다.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퇴원이래. 부대 복귀해야 해. 부대 돌아가? 응. 괜찮아. 황 병장 피해 다니면 돼.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혜정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두려움에 찬 눈빛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습니다. 군대 내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처리까지는 1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1달에서 2달. 그 사이에 아들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황동철 원스타 준장이라는 권력은 평범한 어머니 한 명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혜정은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신분증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혜정은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혜정은 27사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초병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혜정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초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충성, 죄송합니다. 그가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혜정은 아무 말 없이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병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방금 그분. 왜? 신분증 봤는데. 투스타야. 별 2개. 부대 안으로 들어선 혜정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공기였습니다. 군화 소리, 구령 소리, 그리고 특유의 긴장감.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본부 건물 복도를 지나가던 한 중사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한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2층 복도 끝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중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앉으십시오. 최중령. 혜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최중령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이 여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정은 책상 위에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중령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네. 저는 윤혜정 투스타 소장입니다. 그리고 윤민준 이등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투스타. 별 2개를 단 장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군 최고위직이었습니다. 최중령, 제 아들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훈련 중 거짓말입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황 병장이 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령은 그것을 알고도 덮으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 병장 아버님이 황동철 원스타 준장님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스타 준장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최중령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중령. 혜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은 군인입니까? 네. 군인이라면 병사를 지켜야 합니다. 계급이 높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전 장병 집합시키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명령입니다. 혜정은 부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뒤에서 최중령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희병 어머니가 투스타 소장님이십니다. 부대 밖으로 나온 혜정은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혜정 투스타 소장님이십니까? 저는 황동철 원스타 준장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네, 준장님. 소장께서 우리 부대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었습니다. 제 아들 일로 왔습니다. 아드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스타 소장께서 직접 나서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동철 원스타 준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나서는 것이 이상합니까? 물론 아니죠. 하지만 군대 내부 일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대로 처리가 됐다면 제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우리 아들도 군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실수요?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것이 실수입니까? 젊은 친구들이 훈련하다 보면 황동철 원스타 준장님,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그 부대에 갑니다. 준장님도 오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준장님, 아드님도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황동철 원스타 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원스타 준장님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정은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지날 때 초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전 장병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충성, 최중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정은 답례를 하고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윤혜정 투스타 소장입니다. 해정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투스타, 별 2개. 많은 병사들이 처음 보는 계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정은 한 병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황 병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황 병장이 잠시 망설이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민준 이등병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황 병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훈련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남성. 어깨에는 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황동철 원스타 준장이었습니다. 별 하나와 별 2이 마주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해정은 27사단 정문 앞에 섰습니다. 초병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해정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초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충성, 죄송합니다. 그가 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정은 아무 말 없이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병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옆에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방금 그분. 투스타야. 별 2개. 부대 안으로 들어선 해정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공기였습니다. 군화 소리, 구령 소리, 그리고 특유의 긴장감.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본부 건물 복도를 지나가던 한 중사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한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2층 복도 끝 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중령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가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앉으십시오. 최중령. 해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최중령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이 여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정은 책상 위에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최중령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네. 저는 윤혜정 투스타 소장입니다. 그리고 윤민준 이등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투스타, 별 2개를 단 장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여군 최고 위직이었습니다. 최중령, 제 아들 사건 조사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훈련 중 거짓말입니다. 해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황 병장이 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중령은 그것을 알고도 덮으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중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황 병장 아버님이 황동철 원스타 준장님이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스타 준장님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최중령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정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중령. 해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령은 군인입니까? 네. 군인이라면 병사를 지켜야 합니다. 계급이 높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중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전 장병 집합시키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명령입니다. 혜정은 부대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뒤에서 최중령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희병 어머니가 투스타 소장님이십니다. 부대 밖으로 나온 혜정은 차에 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혜정 투스타 소장님이십니까? 저는 황동철 원스타 준장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네, 황동철 원스타 준장님. 투스타 소장님께서 우리 부대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들었습니다. 제 아들 일로 왔습니다. 아드님 일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스타 소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동철 원스타 준장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나서는 것이 이상합니까? 물론 아니죠. 하지만 군대 내부 일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대로 처리가 됐다면 제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우리 아들도 군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실수요?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것이 실수입니까? 젊은 친구들이 훈련하다 보면 황동철 원스타 준장님,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그 부대에 갑니다. 원스타 준장님도 오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원스타 준장님, 아드님도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황동철 원스타 준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투스타 소장님, 이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원스타 준장님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정은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준을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은 왜? 민준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혜정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거짓말. 엄마 지금 표정 이상해.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다 나았어. 곧 퇴원하고. 민준아. 혜정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 지켜줄게. 꼭. 엄마. 아무도 내 아들 다치게 못해. 절대로. 민준은 어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하려고? 옳은 일.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병원을 나선 혜정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 3시.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혜정은 다시 27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을 지날 때 초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대 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투스타 소장님이 오신대. 윤희병 어머니가 투스타래. 황 병장 이제 끝났다. 근데 황 병장 아버지도 원스타 준장님이잖아. 별 하나랑 별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려나. 혜정은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미 병사들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최중령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충성. 최중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혜정은 답례를 하고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병장. 황 병장이었습니다. 혜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황 병장도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50대 남성. 어깨에는 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황동철 원스타 준장이었습니다. 별 하나와 별 둘이 마주 서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동철 준장이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준장, 별 하나를 단 장성의 위압감이 훈련장을 채웠습니다. 충성, 최중령과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황 준장은 가볍게 답례하고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준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황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께서 우리 부대까지 직접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건 부대 내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연루된 문제입니다. 내부도 외부도 없습니다. 아드님 일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장성께서 일개 병사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혜정이 황 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일개 병사가 아닙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황 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혜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장님, 아드님은 윤민준 이등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죠? 혜정이 황 병장을 돌아봤습니다. 황 병장은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다른 병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혜정이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젊은 얼굴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정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 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군요. 소장, 이제 돌아가시죠. 혜정은 병사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눈빛을, 움츠러든 어깨를 봤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혜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군인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 준장이 서 있는 한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한 명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1등병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등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황 병장이 윤 이병을 때리는 걸. 훈련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황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일주일 전. 막사 뒤에서. 거짓말입니다. 황 병장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새끼가 지어낸 거예요. 병장,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황 병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에 찬 눈으로 1등병을 노려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봤습니까?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등병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또 있습니까? 1명, 2명, 3명. 병사들이 하나둘씩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명이 용기를 낸 후 다른 이들도 따라왔습니다. 황 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최중령은 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 봐요, 소장. 황 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장난이 아닙니다. 혜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준장님, 아드님이 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준장님은 그것을 알고도 덮으려 하셨습니다. 소장, 말을 조심하시죠. 황 준장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직권 남용 아닙니까? 직권 남용? 혜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장님이야말로 자신의 권력으로 아들의 범죄를 덮으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대장에게 압력을 넣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황 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중령, 대답하시죠. 혜정이 최중령을 돌아봤습니다. 최중령은 황 준장과 혜정 사이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령, 황 준장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건 최중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황 준장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눈빛은 더 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군인으로서 최중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장님께서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황 준장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중령, 자네. 죄송합니다, 준장님.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최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혜정은 다시 황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병장,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윤민준 이등병을 폭행했습니까? 황 병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가 황 준장을 돌아봤습니다. 황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십시오. 혜정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황 병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을 때렸습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황 병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황 준장을 봤습니다. 준장님, 들으셨습니까? 황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혜정이 선언했습니다. 황 병장의 폭행, 그리고 준장님의 직권 남용과 은폐 시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소장? 황 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감히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혜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 병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장성의 의무입니다. 준장님은 그 의무를 저버리셨습니다. 당신도 별단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혜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별을 단 사람이기에 더욱 제대로 해야 합니다. 황 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혜정은 황 병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군번줄 내놓으십시오. 황 병장이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혜정은 그것을 받아들고 황 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장님,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책임은
당신 아들에게만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비리와 은폐 행위까지 투스타로서 철저히 심판하겠습니다. 혜정은 몸을 돌려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황 준장은 굳은 얼굴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와 별 둘의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혜정이 부대를 떠난 후 훈련장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방금 목격한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장과 소장의 대결, 그것도 아들과 어머니라는 관계로 얽힌 싸움이었습니다. 황 준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황 병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황 준장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최중령이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해산.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입에서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소장님이 윤희병 어머니였어? 별 2개라니. 여군 최고 위급이잖아. 황 병장 이제 끝났다. 준장님 얼굴 봤어? 완전 굳어 있었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부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곧 군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혜정은 차 안에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단입니까? 윤혜정 소장입니다. 정식 보고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27사단 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직권 남용 사건입니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한숨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엄마, 소문 들었어. 엄마가 소장님이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혜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말 안 했지? 왜 말 안 했어? 나 군대 가기 전에도 입대하고도 내가 힘들어 할까봐. 장성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황 준장님이랑 싸웠다며? 괜찮아. 엄마가 이긴 거니까. 근데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황 준장님이 가만히 있을까?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 하지만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황동철 준장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그의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황 준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랬나요? 그랬다고 하더군. 왜 그런 짓을? 모르겠소. 내가 키운 방식이 잘못됐나? 황 준장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윤혜정 소장. 알아봤어? 네. 군 경력 20년. 무결점 승진. 여군 최초로 투스타까지 올랐다고 하던데요. 대단한 사람이군. 황 준장의 목소리에는 인정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을. 여보,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 준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아들이 누군가를 때렸잖아요. 그 피해자가 그분 아들이고요. 황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더 이상 막으려 하지 말고. 내려놓아? 황 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군사재판에 넘겨질 판인데 내려놓으라고? 그게 맞는 길이에요. 당신이 계속 막으면 당신까지 무너져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 준장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이 27사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병사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중령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황 준장의 압력, 사건 은폐 시도, 모든 것을요. 황 병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증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황 병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가 났어요. 윤 이등병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요. 조사관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황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준장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계속 폭행했습니까? 황 병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황 준장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참모총장 직속 감찰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준장님, 사건 은폐를 지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황 준장은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 아들이라서 그랬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장님,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중령에게 압력을 넣으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황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준장님의 보직을 해임합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황 준장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25년 군 생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정은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 준장 보직 해임 결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병장도 군사재판 회부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해정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들었어. 황 병장 재판 받는다며? 응. 그리고 황 준장님도. 엄마.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긴.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근데 엄마,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문제 없어? 혜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걸까요? 글쎄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알겠어. 조심해, 엄마. 전화를 끊고 혜정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처럼요. 별 하나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별 둘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군법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황 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인이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방청석에는 혜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몇 줄 뒤에는 황 준장 부부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황진수 병장, 윤민준 이등병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황 병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폭행은 총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전신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동기는 무엇입니까? 황 병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 대답하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화가 났습니다. 윤이병을 보면 황 병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재판장이 기다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윤이병이 부러웠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혜정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부러웠습니까? 윤이병은 평범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황 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대하자마자 모두가 알았습니다. 황동철 준장의 아들이라고. 간부들은 절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절 무서워했어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다들 제 아버지만 봤어요. 재판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황 병장이 계속했습니다. 윤이병은 달랐어요. 절 그냥 선임으로만 봤어요. 무서워하지도 비위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게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텐 그렇게 평범하게 대하냐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황 병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게 정상이었다는 걸. 제가 비정상이었던 거죠. 아버지 덕분에 모든 게 쉬웠으니까. 근데 그게 싫었어요. 아무도 절 황진수로 안 봤으니까. 황 준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했습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황 병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윤 이병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측 의견 진술 차례가 왔습니다. 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혜정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혜정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황 병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혜정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 아들이 다쳤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고인의 말을 들으니 혜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도 주변 사람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황 병장이 고개를 들어 혜정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제 아들은 그 권력 때문에 다쳤고 피고인은 그 권력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혜정이 황 준장을 돌아봤습니다. 황동철 준장. 황 준장이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황 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정이 다시 황 병장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을 용서합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황 병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들도 말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피고인이 처벌받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황진수로서 말입니다. 혜정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황진수 병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2년. 단 군에서는 즉시 불명예 제대 처분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황 병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고 후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혜정과 황 준장 부부가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 준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고개 드십시오, 준장님. 혜정이 말했습니다. 황 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아들도 제 경력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혜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장님의 아드님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황진수로서요. 황 준장의 부인이 혜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저도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혜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단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황 준장 부부는 깊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혜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구부러진 어깨.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혜정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엄마. 민준이 밝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다 나았어? 응. 이제 괜찮아. 차에 타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 황 병장 집행유예 나왔어. 그리고 불명예 제대. 그래. 근데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좀 불쌍하더라. 황 병장. 혜정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왜? 황 병장도 힘들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준장이면 부담 엄청 컸을 거야. 친구들도 진짜 친구인지 모르고. 혜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많이 컸구나. 뭐가?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게.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지. 엄마 재판에서 한 말 들었어. 용서한다고. 응. 용서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강해서? 아니, 내가 강해서. 민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혜정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황 병장을 이해하려 했잖아. 그게 진짜 강함이야.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엄마, 나 복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응. 이제 알 것 같아. 군대가 뭔지, 사람이 뭔지. 혜정은 운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였지만요. 그날 저녁 혜정은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군 내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황동철 전 준장 사건을 계기로 혜정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황진수입니다. 혜정은 잠시 놀랐습니다. 황 병장, 아니, 이제는 전 황 병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전화드려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이 용서해 주셔서 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혜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제는 황진수로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빛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정기 인사 회의였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별 하나부터 별 4까지 대한민국 군의 최고 위층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별 4을 단 최고위 장성이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윤혜정 소장의 건입니다. 참모총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황동철 전 준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장님,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소장께서 본인 아들 문제로 군 조직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소장이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군기 확립 문제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장성끼리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윤혜정 소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참모총장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혜정 소장, 충성. 들어오십시오, 소장. 혜정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소장,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혜정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준장 한 명이 보직 해임되고 강제 전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중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장, 조직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넘어가는 것도 작은 것입니까? 혜정이 그 중장을 돌아봤습니다. 한 병사가 7번이나 폭행당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중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혜정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인이었습니다. 둘 다 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혜정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모든 병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의 행동은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 감정이 개입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 혜정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쳤을 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도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든 남의 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본인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똑같이 했을 겁니다. 혜정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투스타를 달고 있습니다. 이 별은 권력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아래를 지킬 책임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소장, 나가보십시오. 혜정은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 중장이 말했습니다. 윤 소장의 행동은 원칙적으로 옳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급진적이었습니다. 다른 소장이 반박했습니다.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 전 준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윤혜정 소장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방법이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참모총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별을 달고 있습니다.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병사들을 지킬 책임입니다. 회의실의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정 소장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혜정은 단상에 섰습니다. 참모총장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윤혜정 소장, 군 기강 확립과 병사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정은 표창장을 받고 격려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 일병이 혜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혜정이 돌아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그냥 일병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일병은 긴장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이 나서셨다는 소문 듣고 용기가 났어요. 용기가 났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신고했어요. 저희 부대 부조리를. 일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우리 부대도 바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병은 경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가, 한 장성의 결단이 조금씩 군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은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은 이제 복귀해서 다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표창 받았다며? 축하해. 고마워. 근데 엄마, 부대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들 조심해. 부조리한 일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간부들도 달라졌어. 더 조심하고, 더 병사들 말 들어주고. 그래. 응. 엄마가 바꾼 거야. 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바꾼 거지. 그래도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민준이 웃었습니다. 혜정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준아. 응? 너 이제 정말 다 나은 거지? 응. 완전히 괜찮아. 걱정 마. 혜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다 아물었습니다. 며칠 후 혜정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최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중령, 어떻게 된 겁니까?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육사령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최중령은 혜정 앞에 섰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제 와서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중령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보고 배웠습니다. 최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병사들을 위해서. 그 말 믿겠습니다. 최중령은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부대씩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별은 밝게, 어떤 별은 희미하게. 하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을 만졌습니다. 별 2개, 투스타.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별은 가장 낮은 곳을 비춘다고. 혜정은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별은 위에서 빛나지만 그 빛은 아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공원. 왜? 빨리 와. 저녁 같이 먹자. 내가 만들었어. 혜정은 웃었습니다. 내가? 뭐 만들었는데? 와봐. 놀랄걸? 전화를 끊고 혜정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를 걷는 한 여성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별처럼 가장 낮은 곳을 비추며.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혜정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중2 계급장을 단 여군 장교였습니다. 소장님, 김지원 중위 보고드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혜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실 군인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자라서 무시당할까봐, 부조리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봐. 그런데요? 그런데 소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이자 장성으로서 싸우셨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다고. 김중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임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지킬 부하들이 생겼거든요. 혜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군요, 중위. 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군인. 김중희는 경례를 하고 나갔습니다. 혜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정은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은 군 인권보호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작년 황동철 전 준장 사건 이후 군 내부 신고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고 신고자 보호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부조리 신고 건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브리핑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숨겨졌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윤혜정 소장이 시작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혜정에게 쏠렸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참모총장이 혜정을 불렀습니다. 소장,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총장님.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참모총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장, 1년 전 일을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조직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혜정을 돌아봤습니다. 소장은 용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옳았다는 겁니다.
용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이제 군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장 덕분입니다. 하지만 참모 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정은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황진수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진수 씨도 오셨네요. 황진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앉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진수 형이랑 만나고 싶다고. 왜요? 궁금했어요.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혜정은 황진수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요. 사회복지학이요? 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제가 약했을 때 도움받았으니까. 황진수가 혜정을 바라봤습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잘한 겁니다. 아니에요. 소장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이 요즘 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래요? 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황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역하시고 나서 처음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으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평범하게 사세요. 좋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별을 달았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전역해. 벌써? 응. 시간 참 빠르지? 그러게. 어제 입대한 것 같은데. 민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좋은 군 생활했어. 정말로.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바꿔준 거야. 군대를. 혜정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전역하면 뭐 할 거야? 대학 복학할 거야. 그리고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군인 해볼까 해. 뭐? 혜정이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장교로. 엄마처럼 병사들 지켜주는 사람 되고 싶어? 혜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든 길이야. 알아. 근데 엄마 보고 배웠어. 힘들어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는 것. 혜정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혜정은 예전에 방문했던 27사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혜정을 맞이했습니다. 소장님 환영합니다. 부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1년 전 그 일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훈련장에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병장이 후임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네, 병장님. 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군대는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길에 혜정은 정문 초병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 여기 근무했습니까?
네, 소장님. 그때 소장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처음 봤거든요. 투스타를. 그것도 여성분이시고. 초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임들한테 자랑해요. 내가 윤혜정 소장님 봤다고. 자랑이라니요. 네. 소장님은 저희 영웅이에요. 병사들을 지켜주신. 혜정은 초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충성.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혜정은 백미러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한 어머니의 분노가, 한 장성의 용기가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꿨습니다. 혜정은 어깨에 별을 만졌습니다. 별 2개. 투스타. 이 별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아래를 지킬 책임. 그리고 혜정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이야기 들으셨다면 점수를 매겨 댓글에 남겨주세요. 너무 재밌었다면 5, 재미없었다면 2를 남겨주세요. 의견 반영해서 다음에 더 나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